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나라 구하기에 매진하고 있는 공병호 TV를 위해서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후원이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반듯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관되게 개표소 내부의 기계장비와 전자장비는 외부와 일체 연결되지 않았고 연결되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분류기는 투표용지를 단순히 분류하는 기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5월 14일 날 중앙일보 김방혁 기자의 부여 개표소 취재기와 김소연 변호사의 부여와 대전 참관인들과의 만남 등을 참조하면 투표지를 분류하는 분류기, 단순한 기계장치입니다. 분류기와 또 이를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 LG 글램 노트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G 글램 노트북에 들어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표 조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의혹이 대지고 또 그것이 부여해서 1번 후보에게 과도하게 표가 많이 간 이유가 되지 않겠냐, 그런 주장이나 추측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보다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처음에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분류기를 가동할 때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서 후보자 정보 등 기초 코드를 다운받아 등록함으로써 바로 분류기 작동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류기를 가동시킬 때 어떤 정보를 받는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역의 개표소에 있는 모든 분류기는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무엇인가 귀한 것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정보를 받는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다운로드 받는 내용 가운데 지역별 혹은 선거구별 보정값과 같은 그런 데이터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해명과 아울러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명확하게 밝혀질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은 현장 검증입니다. 공선감 TV에서 유튜브에 올린 성북구 참관인 4월 15일 3원 중간에 분류기를 교체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이 상세하게 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프린터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이번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비례대표뿐만 아니고 사전투표에 대한 개표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단서나 실마리나 해결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모두 7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제공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문제의 실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탐구하시고, 특히 이 영상을 보시고 IT 전문가나 또 분류기와 개수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온 분들이 계시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의 바탕을 둔 정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나라를 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LG 제어용 컴퓨터와 앱선 프린터기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투표지 분류기 운영으로 프로그램이 실린 그 제어용 컴퓨터 사진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프린터기 사진이 있습니다. 앱선사 제품입니다. 바로 투표지 분류기 옆에는 분류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검정색의 컴퓨터보다, 노트북보다 좀 작은 앱선 프린터가 있습니다. 제어용 컴퓨터는 LG 그램입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이런 창이 떠 있습니다. 만일에 분류기가 효율적인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만 수행한다면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처럼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그런 기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투표지를 분류하는 그런 기능만 수행한다면 이렇게 단순한 투표지 분류 운영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어용 컴퓨터 작동을 위한 보안 카드입니다. 사진 보시게 되면 보안 카드를 투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어용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선관위 직원이 보안 카드 투입 후에
직원이 갖고 있는 보안카드를 삽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승관이 직원이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프로젝트를 맡은 사기업의 담당 직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안카드를 투입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는 무결점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자료의 네 번째를 보시면 좌측 보시면 무결점 검증 프로그램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상세하게 나온 무결점 검증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좌를 가동시킨 다음에 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를 가동시키기를 원하는 담당자는 무결점 검증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무결점 검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상세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궁금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지금 4단계부터 7단계까지가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합리적 의심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초 코드 등록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이상합니다. 제어용 노트북의 화면에 떠 있는 작은 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초 코드 등록입니다. 화면에 뜬 창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세세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개표소에 대해서 기초 코드 등록이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고 바로 밑에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 그리고 현재의 개표소 상황을 중앙 서버에 전송하는 시도에 대한 구분란이 있고 바로 밑에 부시군의 부분란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위원회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서버에 접속해 가지고 특정 개표소에 적합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 서버에 접속해서 이런 정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개표소에 있는 분류기는 중앙 서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받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도 보통 정보가 아니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역별로 구체적인 보정값도 주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분류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장에 따르면 그냥 수작업의 고단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조장치가 아니고 이것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제어용 컴퓨터가 필요하고 제어용 컴퓨터가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접속이나 연결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내부 전산망에 접근해서 특정 정보를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아주 궁금합니다. 왜 받아야 되는가? 어떤 정보를 받았는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보정값, 교정값, 조작값 이런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것도 아주 지역별로 특화된 중앙선관위의 주장처럼 개표소에 있는 모든 기계장치나 전자장치는 철저하게 외부에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 소개드리는 제어용 컴퓨터,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기초 코드 등록을 하는 그런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면 기초 등록 지역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다시 여러분들 뜬 팝업창을 한번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중량구를 선택할 것이냐, 성북구를 선택할 것이냐, 강북구를 선택할 것이냐, 도봉구를 선택할 것이냐, 노원구를 선택할 것이냐, 송파구를 선택할 것이냐.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냥 중앙에서는 어느 개표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아주 구체적인 지형 정보의 입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단계가 기초 코드 등록 완료 단계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팝업창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팝업창을 보시게 되면 정보가 상당히 세세합니다. 기초 코드 등록 완료, 그 다음에 시도 구분에서는 서울특별시, 구시군 코너에는 성북구, 위원회명은 성북구위원회, 이렇게 아주 지역별로 정보가 다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 밑에 이제 기초 코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개표 작업 전 투표용지 관리에서 투표용지를 등록한 이후에 개표 작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붉은 표에 투표용지 관리라는 그런 부분에 붉은 색깔이 덧쳐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곱 번째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왼쪽 그림이 팝업을 마무리가 진행 중인 단계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투표지의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우측에는
기초코드 등록, 적재함 관리, 선거 및 선거구별 분류 종료,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린 겁니다.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기계장치인 분류기에서 선거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는가? 이 부분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늘 그것은 단순히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일체 오프라인에서 운영되는 기계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자료나 홍보영상이나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2년에 발간한 선거이과에서 발간한 자료가 모든 게 다 오프라인에서 작동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를 받느냐예요.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로 이곳의 지역에 특화된 보정값 혹은 조작값을 내려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다음 시간을 내서 아마 충분하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내부 전산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궁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의혹입니다. 하나는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왜 연결돼 있냐는 것. 두 번째는 연결된 상태에서 왜 그렇게 구체적인 개표수의 구체적인 정보를 내부 전산망으로서 받고 있냐. 그 내부 전산망으로서 받는 다운로드하는 정보에 또 다른 특별한 게 없느냐, 의심스러운 게 없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과정을 소상히 보시고 전산 전문가이나 또 개수기나 분류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온 분들이 여러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진단, 이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정말 우리가 이번에 개표 조작 의혹 사건을 해결해 가는데 여러분이 힘을 다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라가 좀 더 반듯하고 또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